지문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려고 했나요? 선지와 지문을 왔다 갔다 하며 풀었나요? 그렇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출제자는 어떤 수험생에게 점수를 주고 싶을까요? 엄청난 암기력을 갖고 있어서 지문을 한번 딱 읽자마자 구체적인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이거는 독해 시험이에요. 만약 암기력 좋은 사람을 뽑고 싶었다면 원주율을 외운 데까지 쓰시오. 주관식 문제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암기력이 아니라면 선지와 지문을 빠르게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떨까요? 독해시험 출제자가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에게 점수를 높게 주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점수를 주고 싶었다면 뭐하러 지문을 줘요? 그냥 다른 그림 찾기 풀게 하면 되죠. 다른 그림 찾기가 빠르게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에 더 좋은 문제예요. 그런데 출제자는 단순히 선지와 지문을 비교 대조하는 식으로 푸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선지의 순서를 지문의 정보 제시 순서와 일치시키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냥 글자의 길이 순으로 재배열합니다. 출제 매뉴얼에 이게 써 있어요. 단순 비교 대조로 푸는 학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다면 도대체 정답이 뭘까요? 출제자는 어떤 수험생에게 점수를 주고 싶을까요?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입니다. 출제자는 지문을 잘 이해한 학생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 해요. 모든 독해 문제는 지문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핵심 논지를 찾으라는 문제 유형은 출제자의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 논지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도 단순 내용 일치류 문제로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사실은 핵심 논지를 찾으라는 문제와 굉장히 유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그게 지문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척도니까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책이 있는 분들은 56, 57쪽을 펴주시면 되고 아직 책이 없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짧은 강의지만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독해 태도를 완전히 바꿔드릴게요. 제가 모든 독해 문제는 지문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출제자는 핵심을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화합니다. 지문을 잘 이해했다면 핵심을 파악했을 테고 출제자는 이 핵심과 관련된 선지를 제시함으로써 수험생의 지문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핵심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제가 책에는 10가지 정도 소개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4가지만 살펴볼게요. 1. 질문 답변 구조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핵심이다. 당연하죠? 2. 통념지실 구조에서는 통념에 대한 진실이 핵심이다. 이거는 영어 독해에서도 많이 들어봤죠? myth and truth 구조. truth가 핵심이다. 3. 일반 구체 구조에서는 구체적 진술을 포괄하는 일반적 진술이 핵심이다. 역시 상식적인 이야기. 4. 문제 해결 구조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핵심이다. 당연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핵심이 문제화된다 라는 관점에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해요. 이것만 적용할 수 있으면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풀 수 있거든요. 제가 5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민간경력자 2013년 언어논리 4번.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핵심 논지를 찾는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앞서 뭐라고 했어요? 출제자는 핵심을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화한다 그랬죠? 왜? 지문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관점에서 읽어볼게요. 나균이라는 게 있는데 1600개의 제 기능을 하는 정상 유전자와 1100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화석화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분력적으로 나균과 가까운 종인 결핵균은 4000개의 정상 유전자와 단 6개의 화석화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앞에 나온 구체적 수치에 대한 이제 일반적 진술이 나오겠죠? 이 제너럴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화석화된 유전자의 비율이 결핵균보다 나균에서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질문을 던졌죠. 핵심 뭐라고요? 답변이라고요. 결핵균과 달리 나균은 오로지 숙주 안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대사 과정을 숙주에 의존한다. 숙주세포의 유전자들이 나균의 유전자가 수행해야 될 온갖 일을 도맡아서 다 해주다 보니까 나균이 갖고 있던 많은 유전자의 기능이 필요 없게 됐고 이에 따라 세포 내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병균처럼 나균에서도 유전자 기능의 대량 상실이 일어나게 되었다. 화석화가 되었다. 지금 이 문단이 답변이죠? 글의 핵심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떤 내용을 묻고 싶어요? 이 답변과 관련된 선지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 문항의 정답이 5번이었어요. 나균이 숙주세포의 대사 과정을 의존하다 보니까 유전자가 화석화되었다. 이 앤서와 관련된 거였잖아요. 추론 문항인데 정답을 어떻게 만들었다? 마치 핵심 논지 유형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잘 만든 문제들은요, 선지를 먼저 보면서 막 키워드 찾아서 이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풀지 않아도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 핵심을 파악했으면 정답이 아주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가르치는 양반은 이 정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많이 풀어봤는데 이런 거 별로 없던데. 네, 그거는 그렇게 잘 만든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수능이든 피셋이든 리트든 간에 기본적으로 핵심을 잘 파악했으면 정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출제자가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면 뭔가 혼란스럽게끔 매력적인 오답에 걸려들게끔 문제를 만들고요. 따라서 문제를 잘 풀려면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지 단순히 선지에 있는 키워드 갖고 막 지문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능력을 개발할 게 아니라고요. 질문 답변 구조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핵심이라는 이 상식적 명제에 동의하실 수 있었다면 이러한 상식적 문제풀이에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여러분이 출제자라 할지라도 이것과 관련된 선지를 정답으로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글의 핵심을 파악한 사람에게 점수를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추론 문제이지만 마치 핵심 논지를 찾는 것 마냥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답으로 제시되었어요. 5급 공채 2021년 언어논리 1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아까 추론 문제, 부합하는 문제, 무지성으로 선지로 달려가서 막 키워드 중심으로 왔다 갔다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푸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선지에 관한 정보가 지문의 특정 부분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면 그 두 정보를 연결해야지만 선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선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며 푸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답률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문제 어떻게 푼지 잘 보세요. 화원이란 조선시대 관청인 도화서 소속의 직업 화가를 말한다. 그래서 화원은 뭐 이러저러한 걸 했다. 그림과 관련된 온갖 일을 한 화원들은 사실상 거의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고된 노역과 막노동과 적은 녹봉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어려서부터 그림 공부를 하여 도화서에 들어가려고 한 것일까? 질문 나왔죠? 핵심 뭐라고요? 답변.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뭘까? 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쭉쭉쭉쭉쭉쭉 따라서 화원이 된 사람은 국가가 인정한 최상급 화가라는 자격과 함께 경제적으로 별 도움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료라는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런데 실상 팩트는 뭐냐? 이 관료지만 국가가 주는 녹봉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퇴근 후에는 사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작품을 제작했다. 화원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이라 그러면 50%를 초과하는 걸 가리킵니다. 사적 주문에 의한 그림 제작을 통해 획득했다. 그래서 최상급 화가라는 명예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고 녹봉에만 의지하는 다른 화급 관료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았죠? 왜 도화서에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한 걸까? 돈이 되니까. 사적 주문을 받아서 풍요롭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으니까 이게 앤서라고요. 자, 만약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떠한 내용을 정답으로 만들고 싶겠어요? 이 답변과 관련된 내용으로 선지를 만들고 싶겠죠. 핵심 논지를 찾는 문제는 아니지만 내용 일치류, 부합, 알 수 있는 추론 문제이지만 어쨌든 지문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된 거고 지문을 잘 이해한 사람은 이 핵심에 주목했을 거고 출제자는 핵심을 파악한 사람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도화서 소속 화가 화원은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 대부분을 사적으로 주문된 그림을 제작한 데서 얻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이것 때문에 화원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너무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든 간에 4번과 관련된 내용을 선지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라도 그럴 거잖아요. 이제 물론 나머지 선지가 왜 정답이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긴 한데 이러한 능력은 핵심이 문제화된다를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후에 제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습득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핵심이 문제화된다.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해도 여러분들 독해 태도가 완전히 바뀔 거고 문제 푸는 정확도가 올라가고 시간이 단축될 거예요. 6번 다음 글의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 독일의 통일을 지칭하는 흡수 통일이란 용어는 동독이 서독에 일방적으로 흡수되었다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흡수되었다라는 것은 myth, 통념이라고요. 진실은 뭐다? 동독 주민들이 보여준 행동과 관련이 있다. 이제 그러고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쫙쫙쫙 나와요. 그리고 끝에서 이제 일반적 진술 이처럼 하고 제시됩니다.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 이 사람들이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통일 과정 온전히 이해하려면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흡수되었다는 통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동독 주민들의 주체적인 중요한 역할에 주목해야 된다. 이게 글의 핵심이죠. 통념에 대한 진실, 미스에 대한 트루스가 나왔다고요.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했다. 통념에 대한 진실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글의 핵심이고 만약에 이 문제 유형이 핵심 논지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추론, 부합, 알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라는 유형이었을 때도 아마도 5번 선지가 정답으로 제시됐을 거예요. 문제는 지문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민간경력자 2013년 언어논리 4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중세 동아시아 의학의 특징은 강력한 중앙 권력의 주도 아래 통치선의 방편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권력자들은 최상의 의료 인력과 물자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의료를 충성에 대한 반대급부로 삼았다. 책 앞에도 자세히 소개되지만 반대급부, 반대랑 아무 상관이 없고
대가로 이해하면 됩니다. 충성에 대한 대가로서 의료 인력과 물자를 줬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중세 동아시아 의학의 특징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고려에서도 그렇고 막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어요. 이러한 사례, 이그샘플이 나오면 핵심은 뭐라고요? 구체적 진술을 포괄하는 일반적 진술이 핵심이다. 이를 포괄하는 일반적 진술이요. 일반적 진술 바로 앞에 있었죠? 제너럴한 이야기가 앞에 딱 있었어요. 중세 동아시대 의학의 특징 뭐다? 통치수단에 대한 방편으로서 충성에 대한 대가로서 줬다. 이제 뒤에 계속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출제자가 만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중세 동아시아의 권력자들은 의료 인력과 약재, 물자를 독점하여 충성에 대한 대가로 줬다. 이를 통해서 충성을 유도하였다. 이게 지문에 제시된 일반적 진술이었죠. 이러한 글의 핵심을 잘 이해했느냐에 대한 선지가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유형의 정답으로 제시됐습니다. 왜냐? 출제자는 지문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하니까요. 민간경력자 2012년 언어논리 15번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나무로 만든 건축물에서 골조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은 기둥과 보가 결합한 것으로서 두 기둥 사이에 볼을 연결한 구조이다. 두 개의 기둥 사이에 볼을 연결하여 앞에 나온 문장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건물의 한 단면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연결을 반복하여 공간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둥에 대해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에는 강하지만 수평으로 가해지는 하중에는 취약하다. 뭐가 제시됐어요? 문제점이 나왔죠. 수평으로 가해지는 하중에 취약하다가 프로블럼이에요. 따라서 기둥과 보 사이에 가세라는 걸 넣어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견고한 구조가 실현이 된다. 가세는 뭐예요? 수평으로 가해지는 하중에 대한 해결책이죠. 따라서 가세가 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도 이제 가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는데 이 가세는 약한 구조를 보완하는 해결책으로 제시됐는데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어요?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었죠. 수평으로 가해지는 하중에 취약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세가 제시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출제자는 학생들이 핵심, 이 해결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고 싶어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의 문제의 정답으로 무엇을 만들었다? 해결책을 잘 이해했는지 묻는 선지를 제시했다.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나가야 될지 감이 좀 잡히나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 뒷부분도 다 읽고 푸는 것이긴 한데 가장 주목해야 될 핵심 정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이거다. 이것만 머릿속에 꽉 잡고 있었다면 정답은 그냥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끝으로 5급 공채 2021년 언어논리 3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15, 16세기의 이질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질병이 되었다. 이질이 프로블럼이구나. 조선은 15세기부터 뇌뚝을 만들어 범람원을 개간하기 시작했고 농사직설을 편찬하여 적극적으로 벼농사를 보급했다. 이질은 이처럼 벼농사를 증시하여 냇가를 개간한 조선이 감당해야 되는 숙명이었다. 냇가를 개간하여 벼농사를 하는 것이 이질의 발병과 뭔가 중요한 관련이 있나봐요. 자,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벼농사를 짓는 논은 밭 위에 물을 가둬 농사를 짓는 농업시설이었다. 새로 생긴 논 주변의 구릉에는 마을이 생겨났다. 하지만 사람들이 쏟아내는 오물이 도랑을 통해 논으로 흘러들었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중 수인성 병균이 번성하였다. 딴 건 몰라도 이게 물숫자인 것 정도는 알죠? 그 중에 위산을 잘 견디는 시겔라균은 사람 몸에 들어오면 적은 양이라도 대장까지 곧바로 도달하였고 어김없이 이질을 일으켰다. 자, 그런데 이런 프로블럼, 이질은 15세기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17세기 이후에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생태환경의 측면에서 찾을 수가 있다. 15세기, 16세기에는 앞에 일반적 진술이 있었어요. 15세기 초반 급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막 급증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질이 급증했었다. 크게 높았다. 그런데 17세기 이후에 크게 감소했다 그랬죠. 개간의 중심축이 범람원 개간에서 산간지역 개발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 오물이 도랑을 통해 논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농법의 측면에서도 이모작과 이양법이 확대되면서 사용법을 변화시켰다. 특히 논에 물을 가둬두는 기간이 줄어서 이질 등 수인성, 이러한 질병의 감소를 가져왔다. 산간지역 개발이 솔루션 1이고 농법이 바뀐 게 솔루션 2죠. 그래서 수인성 질병인 이질이 크게 감소하는 거예요. 이때 정답은 3번이었는데 17세기 이후에 조선에서는 논의 미생물 생태계가 변화되어 이질이 감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논의 미생물 생태계 변화, 범람원에서 산간지역으로 바뀌고 또 농법이 바뀌면서 물을 가둬두는 기간이 줄고 그래서 이 이질이라는 프로블럼에 대한 해결책이 뭐다? 논의 미생물 생태계 변화였다. 이게 글의 핵심과 관련되어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출제자가 어떻게 선지, 특히 정답을 만든지 느낌이 좀 오나요? 딱 두 문장. 모든 독해 문제는 지문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출제자는 핵심을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화한다. 이것만 꽉 잡고 공부하셔도 여러분들의 독해 성적이 확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이 책 안에는 출제자가 지문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또 어떠한 방식을 쓰는지, 그리고 오답은 또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는지 아주 자세히 적혀 있거든요. 하루에 3지문씩 30일간 공부하고 나면 기본적인 지문 독해 태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디에서도 더 배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공부해 주세요.